1시 28분 기준의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쌍끌이 매수, 개인들이 2280억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어제는 개인들이 5750억이나 샀어요. 근데 5750억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 놓여져 있죠?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그쪽에 상당 폭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만 주를 샀어요. 100억. 적지 않죠. 5,700억 중에 뭐 100억은 적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사는 종목이 무엇일까도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돼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금액뿐만이 아닌 비중, 시가총액 비중으로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찌됐건 많이 끌어올려졌고 시가총액 1위이고 그럼 그 종목의 그 수준의 범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금액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비중을 놓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삼성전자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지분이 55%라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 기간 빼면 뭐 개인들은 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편입의 비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일부 대형주의 경우에 편입을 해서 금액으로 증가했다 할지라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리 많이 사면 뭐 할 거예요? 똑똑한 동학개미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그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개인들이 많이 떠안았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해석을 지금 막연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제 주변에도 뭐 개인들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많이 사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조만간 대폭락이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적적인 개인들의 대형주에 대한 수급, 대형주에 대한 비중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순매수 기준에 오늘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에 반등이 왔다. 근데 쌍끌이 매수인데 어제보다 개인들이 덜 뺏기고 있어요. 시장 지수는 월등히 또 탄력적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수급이나 그런 해석 또 시장에 대한 해석 다 떠나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대처해서 계좌 수익 잘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준에 IT 쪽의 강세, IT 쪽이 지수 땡기고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전체 흐름 놓고 보시면은 이거 어차피 그냥 시황 전체적으로 올려드릴게요. 요즘에 무료방에 너무 못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전체 방에 다 올려드릴 텐데 이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죠. 뭐 계산기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시가총액 비중 부분에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34%란 말이에요. 34% 비중에 오늘 움직인 게 2.13%의 등락 그리고 나서 34포인트 지금 들어올려 놓는 거니까 2097포인트였네. 2097포인트 대비 34포인트 들어올린 건가? 몰라. 아니 뭐 대충 이렇다고 치고 2100?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15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당긴 거고 나머지 20포인트를 여타 업종 종목이 당긴 겁니다. 일단은 뭐 전부 대형주 위주에서 다 지수는 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위 이내.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자본금 기준에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죠.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주, 소형주는 시장 대비 못 미쳐요, 여전히. 섬유보, 화학, 뭐 의료종밀 이렇게 있는데 의료종밀도 시장 그 지분 기준에서는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없습니다. 화학의 화장품이죠. 화장품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뭐 섬유복 쪽 그리고 지금 한한령 관련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섬유복 쪽에 4%의 강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체적인 등락 범위에서 F&F 이런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죠. 근데 섬유의복의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몇몇 종목 등락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난다는 거죠. 0.32%의 비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지수는 IT 쪽하고 지금 화학 쪽이 3%나 움직이고 있는데 화학 쪽 같은 경우 어떤 게 움직여요? 한국 자동 화장품 제조, 아모레 G,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쪽의 흐름이 나오고 있겠죠. 쭉 넘겨서 보시면 등락률 상위, 이츠암볼,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에이블 CNC, 제이준 코스메틱,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근데 이쪽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다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큰 쪽은. 어찌됐든 두 가지 특정 업종에서의 흐름이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여타 업종이 좀 못 움직이니까 좀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소외만 안 되면 돼. 소외.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지수 변동폭 차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당장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쭉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코스피 지수 쭉 당겨서 위에서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 대형주는 그대로 연동돼서 올라갔죠. 중형주 개판이죠, 솔직히. 갖고 계신다면, 여태까지 갖고 있었다면. 소형주. 바닥 종목이 움직인다 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대부분이 전월 대비해서도 그렇고 2016년 저점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전기전자하고 의약품하고 서비스 업종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2016년 대비해서 바닥을 못 보죠. 바닥을. 근데 여기서 탄력을 받으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러한 그 좀 잘못된 해석, 시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우리는 IT에서 성공을 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어서 좀 속이 상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그죠? 오래간만에 드렸잖아요. 오래간만에 6월 달에 매수 사인이 3번 나왔습니다. 언제 뭐 문자 다 보면 되지. 단문 문자로 3번이 나왔어요. 단문 문자로.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 15만 원 초반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범위 결론적으로 LG 이노텍의 오늘 또다시 신고가 랠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오늘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었죠. 그래서 방안에서도 많이 흔들리셨단 말이에요.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문자 때려버렸죠. 문자 탁 발송해버리잖아요. 뭐냐면 아무 데서나 또 잡을 수는 없고, 원래는 78만 원 이하에서 그 바이오로직스 비중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의약품 비중이 꽉 차버렸단 말이에요.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물산까지 의약품으로 그냥 다 갖다 놓는다면 꽉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땅 파서 돈 나와서 더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동하자니 다 같이 눌려져 있고, 그러면 오늘의 이제 월말 효과, 분기말 효과, 반기말 효과까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자. 오늘 넘겨보자. 그렇다고 전저점 깨지면은, 그러니까 오늘 개장주 저점 깨지면 그것도 머리 아프고. 그래 결론은 아무 데서 잡을 수 없고. 그래 결론은 돌릴 때 꼬리 달고 꼬리 절반 이상 잡아 돌리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범위. 결론적으로 이제 바이오로직스는 78만 원 이하에서 그 문자 나갈 때가 77만 3천 원, 5천 원 했어요. 그죠? 그때 기준에서 기존 물량 범위에서는 신규 편입할 수 있다. 우리가 새롭게 추가 편입까지는 어렵더라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럼 셀트리온은 어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만 5천 원 기준 잡아드렸죠. 10,000원 올랐어요. 거의 뭐 3%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거의 3%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약 오르는 거죠. 야, 파라다이스, 야, 아모레 퍼시픽, 쟤네 갖고 있었으면 9%, 10% 수익 났을 텐데. 아니지. 고점 대비 박살난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고점 대비 박살나서 이제 저 바닥에서 돌리는, 저 종목을 예전부터 갖고 있던 분한테 축하드립니다 했다가는 혼난다니까. 2단 옆차기로 날라차기 한다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약 오르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고생했는데 돌리는 게 지금 뭐 수익 기조도 아니고 손실 일부만일 텐데. 셀트리온 뭐 잘 대처가 됐고, 뭐 추가 편입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익 종목, 단타 종목들인 거 전부 IT 쪽이었단 말이에요. 에이스테크, 동진 세미캠,
근데 동지세미캠도 그렇게 교육 잘 받으시라는 얘기가 기준점대로 했으면 동지세미캠에 오늘 신규 매수는 없어요. 기존의 물량은 꼬리가 달렸으니까 차익 실현이 되고 되돌리면서 거래가 터지면 되돌려야 되는데 신규 편입이 없죠. 에이스테크는 글쎄요 따라붙은 고점 넘길 때 따라붙는 범위의 그 수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쪽도 뭐 버겁진 않고 결론적으로 주력에서 이제 뭐 오늘 어쨌건 소외되지 않고 시장 대비 좀 덜 오르는 그 흐름도 있습니다만 크게 소외되지 않고 주력에서 흐름을 긍정적으로 주고 그 흐름이 추세 강화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고 객관적인 내용에서 들여다보는 게 그게 맞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지금같이 좋은 장에 수익을 누적해서 쌓아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에서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처럼 지금 한진칼 변동이 제한적이지만 한진칼 뭐 3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얼마 8만 천 원인데 어찌됐건 몇 번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도 견디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부분들을 전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대처를 하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뭐 녹화하면서 영상 녹화하면서 뭐 광고도 안 하고 뭐 계좌 수익이 지금 월등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잠깐 기분 좋다가 눌려 있고 결론적으로는 같이 동참하십시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3월 이후에 테마가 강하게 형성됐었던 그 제약바이오 의약품 쪽에 일부 이제 뭐 종목군들의 변동이 제한적으로 흘러가죠. 뭐 우리가 계속 상한가 랠리 잡아내고 뭐 수익을 가지고 갔었던 신풍제약 뭐 부강약품 뭐 시젠, EDGC, 수젠텍 전부 이제는 제한적인 변동.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거는 뭐 급변동이 나오면서 아랫방향으로 막 치고 내려가는 모습도 있고. 그 기업들을 이제 지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월등한 변동성 지우고 그 변동성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목표 주가가 높아지고 종목 들어가면 막 상한가 잡아야 되고. 근데 그 부분만 조금 배제해 놓고 숨 좀 고르고 그리고 이제 뭐 한한령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어제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내일 기준에서 새로운 7월의 기준에 새로운 월봉 기준에 거래량이 계속 수반되면서 이슈를 출지 그렇다면 우리 따라붙으면 되죠. 여전히 우리는 IT의 기준을 잡습니다. IT 그다음에 의약품, 의약품에 이제 의약품 대형주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대표주 그리고 이제 뭐 한진칼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IT 장비 부품 업체들의 기준 그렇게 놓고 보고 한한령까지도 같이 들여다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올려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품에 고지를 해드립니다. 교육용이고 기준점이 명확하게 형성이 되고 그 기준점이 충족이 될 때 그럴 때만 들어갈 수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17만 1,500원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분봉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려줄 때 절반의 조정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시 이후 지금 뭐 벌써 2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시 이후에는 또 들여다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려드리고요. 또 2시 넘어서 또 3시 전에 주력 종목에 대한 AS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